자, 17페이지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저는 이 제목 타이틀에서 다 끝났다고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의 어머니 지구가 암에 걸렸다. 여러분, 지구는 단순히 이렇게 물질적인 유형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 실체가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천지는 성령이거든요. 이 땅도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생명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선포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설상 말해서 이 제목 하나 타이틀 가지고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내용을 안 봐도. 그래서 더욱 강력한 어떤 우리가 지금 자연 대재앙이 오는데, 첫째, 더욱 강력하고 빈번해지는 자연 대재앙, 기후 비상사태다. 그래서 이 그림 참 많이 보죠. 북극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비가 이게 북극곰이 이렇게 땅이 디딜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은 디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굶어 죽기도 하고 수영 헤엄치다가 올라설 그 빙판이 없어가지고 익사해서 죽는 곰들이 많답니다. 근데 지금이 2020년인데 지금 이 사진이 2008년도 사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 성공, 이 우주 1년, 뭐 2부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주 1년이 여러분 12만 9,600년인데 12만 5천년 만에 처음으로 북극의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가 동시에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개념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배가 둘러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어떻게 터널 지나가듯이 쫙쫙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가 줄어들겠어요? 인건비, 시간,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돈, 물자, 에너지 이런 건 많이 절약을 하겠죠. 좋다고 박수 칠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어머니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북극에서 최고의 포식자인 북극곰이 지금 곧 있으면 멸종 상태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생명계에는 굉장히 큰 신호가, 경고 신호가, 메시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열 체크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1년이 365일이라서 그런가 사람의 인체 적정 온도도 36.5도로 잡잖아요. 근데 37.5도만 돼도 만약에 오늘 들어올 때 37.5도다 딱 찍혔다 하면은 우리 찍어주신 분이 여러분 얼굴을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조심해야 되는데 들여보낼까 말까. 분명히 이제 긴가민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면은 2019년 1월의 기온이 20세기 평균 기온이 12도보다 1.14도. 와, 심각하죠. 여러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가 상승하게 되면 10억에서 20억 명의 물 부족하게 되고 생물종이 20에서 30% 멸종이 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미 공룡이라든지 그 이후로 제5의 멸종기를 넘어서서 지금 제6의 대멸종기로 접어들었다. 더 놀라운 충격은 뭐냐면 옛날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런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은 몇 년 안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 망한다.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생명 이 순환 시스템에 꿀벌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꿀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는 안 했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4분의 1의 이상의 곤충들이 다 사라지고 100년 안에 어떤 보고가 나왔을까요? 100년 안에 100% 곤충이 다 몰살당한다고 이미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어머니, 여러분 이 지구가 누구 어머니입니까? 옆집 어머니입니까? 철수 영희 어머니입니까? 우리 어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부 다 이 사고라는 게 천지가 하늘과 땅이 그런 물리적인 그런 실체가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든 인류가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문명이 가장 간과한 거. 케이트 윈슬렛이랑 우리 디카프리오가 열연했던 무슨 영화죠? 타이타닉. 그 현대 문명의 그 기고만장함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몰고 있는 이 배가 당대 최고의 어떤 초부호들이 타는 그런 배잖아요. 사실상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그 조금 내는 빙산을 갖다가 그렇게 간과하고 부딪히니까 당연히 여러분 빙산의 일각인데 뿌리는 더 깊은데 아무리 타이타닉 할아버지가 와도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다음에 또 만든 영화가 바로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잖아요. 그 아바타 영화 만들 때 한 얘기가 나는 이 영화에 모든 걸 다 때려 부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이타닉으로 번 돈을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었는데 이 아바타가 망하면 나는 망한다. 근데 아바타 내용 주제도 뭐였어요? 나비족하고 우리 그 현대 이 기계 문명 있잖아요. 이 물질 문명하고 그 욕심 탐욕으로 싸우는 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의 재앙, 화산 지진,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분포된 450여 개 화산이 활동이 활발하다. 강력한 지진이 번번 일어나고 있다.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정말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불의 고리인데 따갈이라고 하는 따갈 화산이라고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저게 언제 터지겠냐 했는데 나라에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무라피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 아주 오래전에 터졌고 또 터지겠냐 했는데 또 최근에 터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일본에는 일본 사면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라고 하는 이 3연동 대지진이 최소 적게 잡아도 8에서 9의 강도 지진으로 연속적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일본 수도 도쿄 지카 대지진이 만약 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일본은 지금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일본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도 더 암묵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폭탄이 뭐겠어요? 이거거든요. 지금 이 3연동 대지진이 터지는 대주기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 어떻게든 국가에서 이뤄지는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부에 고착되지 않게끔 계속 의식을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깥으로 돌리는데 그 바깥으로 돌리기 제일 좋은 명분이 있는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잖아요.